확실히 지금까지 소나타 중에서는 넘버원이다. 넘버원.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가격 그랜저 뺨칠 정도까지 왔다. 현대가 참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차가 없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와, 원석인데 지금. 와, 이거는 뉴라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진짜 조용하다. 네. 아, 열었는데도 이 정도면? 네, 그쵸. 여름은 보통 이 정도 아니거든요. 훨씬 더 시끄러운데 팔을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좀 특이하다. 승차가 무슨 일이지? 그렇죠. 차도 엄청 잘 나가는 것 같네. 네, 그냥 얘는 그랜저의 약간 막내 동생급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섹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옆에 화물차가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올려보시면 아예 안 들려요. 지금 에어컨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이런 느낌입니다.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버튼시동입니다. 네. 와, 일단은 뭐 압도를 하네요. 그쵸? 1, 2년 후에 이 차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약하셔야 된다. 뭐 지금 25,0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현대택시 미터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장판 시공 그런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시한 소나타의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기가스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시동이 꺼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소나타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맞습니다. 갖고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이 들었죠. 네, 뉴라이즈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는 DH 학교로 입학을 할 시즌이 왔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이 DT23더라고요. 네, DT23 택시로 이제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뭐 DH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야, 오늘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이 너무나도 오래 기다려온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A to Z 우리 김민우 부장님하고 샅샅이 우리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현대택시미터 1호차죠? 네, 1호차입니다. 1호차고 네. 아직 가등 작업, 매다 작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우리가 따끈따끈한. 까끈따끈하게 이 차를 섭외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쁜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예. 자, 이렇게 현대 엠블럼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거 어떠세요? 전면부에서 느끼는 감성 어떠셨는지? 일단은 마크가 네. 기존 뉴라이즈보다 좀 커진 것 같고, 네. 약간 아이오닉 6를 연상케 하는 여기 구도가 있어가지고. 네, 아이오닉 6를 연상케 하는 엠블럼이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처음 느낌은 섹시함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섹시함을 느꼈고, 이제는 현대의 어떤 시그니처가 된 일자형 수평 램프, 헤드램프는 여기 있고요. 수직으로 떨어졌고, 이거 뭐 데일라이트라고 DRL 램프라고도 하는데 데일 램프가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다. 시그니처죠. 네, 시그니처가 네. 됐어요. 최근 나오는 차들은 그랜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런 형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센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이게 왜냐면 뒤에도 있어요. 네. 이게 뒤에서 이제 물체 다가오면 삑삑삑 거리는 거겠죠. 요거 지금 센서와 네, 센서. 감지를 하는 네. 총 4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충돌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전방 충돌 센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릴은 요 정도만, 마름모는 요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깜빡이하고 부장님, 네. 한번 등하고 한번 켜는 거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등을 지금, 네. 헤드라이트 깜빡이 킨 상태고요. 헤드라이트는 LED로 들어왔는데 깜빡이는 LED가 아니죠. 상향등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상향등. 이게 상향등이에요. 지금 일반 등이죠. 주간주행등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DRL 항상 낮에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로 두면은 이게 자동으로 또 바뀌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크롬 재질을 상당히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게 택시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좌측 휀다 부분하고 타이어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죄송한데 깜빡이 한 번만 좀 켜봐 주시겠어요? 요 등이 들어오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더라. 여기가 안 들어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이 차가 풀옵션이 아니고 지금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네. 스마트 센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같이 깜빡이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고요.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떠세요? 지금 사이드 부분. 사이드 부분도 이렇게 각을 많이 넣었네요. 요거를. 그쵸. 많이 각을 세련되게. 많이 넣어서 네, 굉장히 좀 더 세련돼 보여요. 세련되면서 연비도 좀 우리가 고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타이어는 기본 넥센 17인치. 17인치 폭 215m에 55 편평비 55 가장 기본적인 타이어가 이제 들어왔고, 넥센 타이어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넥센 타이어 들어왔고, 야, 이 휠이 택시 휠이 아닌 것 같은. 그죠. 네, 일단은 뭐 예뻐졌어요. 네, 이런 모양이 들어왔다.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다.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 차대번호인가요? 네, 차대번호입니다. LB로 시작되는 차대번호가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쪽창이 또 이렇게 좀 엣지 있게 들어왔어요. 뉴라이즈에선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기존 뉴라이즈가 한대 있는데, 이 차들에는 뭐 쪽창이 없이 그냥 옆에가 이렇게 가니쉬로 마감되어 그냥 있는데. 가니쉬로 마감이 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야, 이제는 같은 차인데도 이거는 택시인데 이건 택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A필러 자체도 뭐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느낌이고요. 여기가 조금 은색 같은 경우는 좀 하이그로시로 빠져서 굉장히 좀 눈이 부신 측면이 있는데, 흰색이다 보니까 이 검정색 가니쉬로 좀 마무리됐네요. 스태프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게요? 여기가. 원래 여기 그러네. 들어가 있었는데. 탈 때 여러분, 조심해야겠다. 여기가 좀 다칠 수 있겠다라는 좀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기존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자로 빠져서 이거 탈 때 손님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 승객들도 요거 탈 때 아파요. 왜냐면 술 먹으신 분들 많이 타니까. 특히. 야, 요거 또 뭔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옆에 보면 차대번호하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거 다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웨더 스트립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보완이 됐네요. 누라진 게 없었잖아요. 이 안쪽 게. 네. 마감 처리가 한 번 더 된 거. 이 안쪽 마감 처리가 뉴라이즈에 비해서는 좀 한 번 더 됐다. 뒷문 쪽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제가 아까 뭐 팔을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좀 특이하다. 안 아프세요? 안 아프다. 그래서 승객들이 여기다가 막 팔 내고 머리 내고 막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좀 걱정이 좀 떨어졌다. 창문 4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거 좀 좋고. 네, 그렇네요. 자, 이 주유 부분이 좀 뉴라이즈하고 달라진 점이 그 가스 넣으러 가면은 이거 안 눌러가지고 아저씨들이 다 두드리거든요. 빨리 열어달라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여는 거다. 눌러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충전해 주시고 닫으면 되고. 요 부분도 이거는 지금 약간 플라스틱 계열로 들어와서 요게 굉장히 때가 많이 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재질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보이고, 뒷바퀴는 뭐 특별할 거 없고요. 자, 여러분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 누르면은 열리는데 이건 또 안 열리네.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요건가요? 네. 자, 버튼 이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무리 눌러서 열리지 않는다. 요거 눌러서 열리면 되고요. 특이하게 요거 후방 카메라가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후방 카메라 들어와 있고, 이거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닫으셔야 돼요. 네, 닫으셔도 되고, 아까 기능에서 보니까 이거 근처에 왔을 때 네.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거 세팅할 수도 있더라고요. 스마트 트렁크 있죠. 네, 스마트 트렁크 있고. 야, 트렁크 공간. 야, 일단 우리가 여기가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뉴라이즈였으면. 그쵸. 실린더가 이제는 없어졌다. 실린더가 없어지고, 이것도 카펫이에요. 이것 좀 속상하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승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쉽다. 고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마도 요거 고무 수요들이 조금 생겨날 것 같은 느낌.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계약해주신 분들은 이제 현대택시 미터에서 이 바닥 작업을 다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비 오는 날 특히 그렇죠. 냄새도 많이 좀 날 수도 있고, 승객들이 오바이트도 많이 하고, 뭔지 콜라나 커피 쏟으면은 이것도 언제 또 빨고 말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을 모듈룸으로 요런 형태로 하는 작업을 제 채널을 통해서 계약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현대택시 미터에서 전부 다 무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네요. 그 등록증 뭐죠? 케이스. 차량 등록증 케이스고, 요건 우리가 안전할 때 삼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아주 그리고 여기 키트가 하나 더 있는데. 타이어 키트로 나오네요, 이제. 스페어 스페어 타이어 대신 이제 키트가 들어가죠. 이제 바로 시가잭에다가 연결하고 바로 갖고 와서 네. 주입하는 거예요, 직접. 시가잭을 꼽고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다.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바로 꽂으면은 지금 여기 게이지 있잖아요. 네. 게이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바람 그 퍼센트가 나와요. 너무 좋다. 네. 이런 게 또 긴급할 때는 우리가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 게 뭐 5km, 10km 이동할 때 그렇죠. 보통은 펑크가 나면은 이빠이 채워놓고 네,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럴 때 좀 사용하실 수가 있다. 닫을 때는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은 있다. 네. 기존 뉴라이즈에 비해서 조금 좁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살짝 좀 높이가 좀 넓어진 대신에 여기는 조금 좁아진 느낌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실물로 보니까 골프백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3개까지도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넓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쪽을 또 좀 봐야 되는데, 야, 이 봄베, 야, 이 64리터 도넛봄베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상당하네요. 그쵸? 엄청나고. 우리가 뭐 여기를 다시 열어볼 일은 없지만, 그쵸? 이제 수리하게 되면 여기를 뜯어가지고 열어보게 되겠고. 어떠세요? 확실히 실용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쵸. 처음에 원래 여기 이제 네모나게 실린더가 있었을 때는 네. 좀 답답해 보이고, 거기를 이제 활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내려감으로써 이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부의 소음과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쵸? 네. 자꾸 이렇게 내장대가 덧붙을수록 하부의 소음하고도
연관이 있다. 좋습니다. 후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후면도 확실히 이쁘네요. 를 LED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LED면 안 보이지 않아요? LED면은 이게 위치상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깜빡이 같은 경우는 LED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없어서. 그쵸, 많이 없어서 뭐 키네틱도 많이 있긴 한데 시인성 때문이라도 LED는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럼 아직 번호판을 안 달았는데 번호판 등도 다 있는 거고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로고도 살짝 바뀌었네요. 이게. 아, 그러네요. 여기 A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쵸. 로고도 지금 보시면 조금 엣지 있게 바뀌었고, 후진등 넣었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진등은 요렇게 R기어를 넣었을 때 들어와 있고, 자, 브레이크등 밟았다, 뗐다. 같이 들어옵니다. 밟았다, 뗐다. 같이 들어오는 거 됐습니다. 후진 살짝 한번 해봐 주세요. 납니다. 자, 후진을 한번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짝. 네, 경고음이 됐습니다. 서 있는 위치가 후방 카메라가 있다. 아, 저 그림은 있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 그게 그냥 여기가. 위치만 네네. 정도만 뜬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사이드 C필러 쪽창 이거는 뭐 뉴라이즈 때도 있었던 거긴 한데 네, 저거 뭐 특별히 특별한 건 달라진 없네요. 없고요. 네, 유광으로 다 바뀌지 않나요? 브러쉬가? 한번 살짝 아, 다 유광이네요. 유광으로. 네, 뉴라이즈는 다 무광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저기 다. 뉴라이즈는 다 무광인데 네. 유광으로 다 바뀌었다. 네. 라는 점이 또 있고, 요거는 기본 세팅인 거죠? 네. 크롬으로 또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착만 하면 이제 손잡이만 사가지고. 개인 취향이고, 네.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이제 문콕 방지 달려왔는데, 그건 좀 안 나왔네요. 네, 그렇죠? 아예 안 달려 나오고.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문을 가장 많이 열었다가 닫으니까, 그냥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객들이 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네, 하단 조심해야 돼요. 야, 이게 좀 걱정 아닌 걱정이다. 앞이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딱 걸려가지고, 발쪘잖아요. 막 이럴까봐. 네. 너무 또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네. 소나타 깡통에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어이구. 눌렀을 획기적입니다. 때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게 엄청난,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전장은 3m 94cm예요. 그래서 기존 뉴라이즈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 특히 길어진 부분이 이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김민우 부장님이 한번 앉아서 네.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맨날 저만 앉으니까, 저는 일반 몸이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뒤에 그대고 앉으면은 네, 많이 남네요. 위에도 많이 남고 네. 편안하시고, 네, 그 다음에 편해요. 저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그래, 그랜저랑 진짜 비슷한데요? 네, 실내 넓이는 그랜저랑 거의 뭐 같다라고 보면 되고, 네. 손님들이 탔을 때는 그쵸? 네,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전혀 불편함도 없고, 뒤 충전기도 C타입이네요. 예, C타입 2개 있고, 이따 실내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 너무 좋다. 네. 일단은 사람들이 실내가 얼마나 넓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진짜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졌다.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두 명도 진짜. 타요. 네, 충분한 정도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요거 열어봤거든요. 요거 열어봤는데, 보여요. 요것도 좀 네 바뀐 개네. 것 같더라고요. 네. 4기통이니까 아무래도 네 개 인젝터 4개가 들어와 있고, 요거 너무 예뻐졌다. 구동액. 색깔 이쁘네요. 네, 구동액 색깔 너무 예뻐졌고, 뭐 워셔액 통은 그렇고, 좀 바뀐 게 있다면, 이 배터리가 뉴라이즈에 비해서 조금 위로 올라갔어요. 네. 거치대가 또 생겼네요. 거치대가 생겼고, 그리고 이게 80이 아닌 것 같아요. 90인 것 같은데. 90으로 추정되는 네, 90일 배터리가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네. 있다. 좋습니다. 브레이크액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 퓨즈 박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뭐 특별할 건 없죠? 네, 전체적으로 다 있고 옛날이랑 방식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위치가 많이 일로 왔네요. 위치가 좀 바뀌었고, 네. 기본에 충실한 차입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기도 한데 정말 조용하다.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이 주는 어떤 굉장히 정숙함이 있다. 네. 벨트 소리가 좀 확실히 준 것 같아요.
벨트 소리. 네. 그러네요, 전작은 진짜. 좀 많이 났는데 네. 이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소음이 정말 줄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조용하다. 네. 아, 열었는데도 이 정도면? 네, 그쵸. 여름은 보통 이 정도 아니거든요. 훨씬 더 시끄러운데. 불스원샷 넣어보셨나요, 혹시? 아, 출력이 좋고 네. 차가 나가는 기분이 네. 마약 먹은지 잘 나가더라고. 자,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행이 또 기대가 돼요. 와, 일단은 이 클러스터하고 12.3인치 이 화면이, 야, 그전 소나타에선 볼 수 없던 감성이 나와버렸네요. 어떻습니까? 승차감. 오, 우리 테슬라도 저번에 했었는데. 자, 일단. 확실히 뉴라이즈보다 훨씬 잘 나가네요. 와, 언덕인데 지금. 와, 이거는 뉴라이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일단 너무 조용하고, 승차가 무슨 일이지? 그렇죠. 차도 엄청 잘 나가는 것 같네. 그 LPG 특유의 그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연료 끌어당기는 소리. 네. 이게 별로 뉴라이즈보다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소리가. 훨씬 조용하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처음 이 차를 타봤는데, 이게 지금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후측방 안 들어가 있어요. 깜빡이 네, 한번. 후방은 없어요. 예. 후측방 들어와 있으면 깜빡깜빡 했을 텐데, 그렇죠. 좀 그게 좀 아쉽다. 조금 아쉽네요. 그쵸. 이거 네. 단돈 다 60만원 차인데, 어르신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안전 옵션 무조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깡통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워낙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통풍 시트만 안 들어가 있다. 통풍을 왜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차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지금 다 나온 차들 보니까 거의 다 네. 그 깡통 옵션들만 먼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깡통 옵션들만. 네. 와, 시야감도 너무 탁 트여 있고, 여기 거리도 생각보다 넓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뉴라이즈도 옵션 다 넣었으면 2,300 정도 됐잖아요. 인스퍼레이션.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그냥 2,300 정도. 네, 되니까 맞아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훨씬 낫죠. 맞아요. 뉴라이즈 풀옵션일 때 네. 2,300이었었어요. 근데 옵션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하고. 와, 이거 ECR 광각 룸미러도 사실 야간에 굉장히 빛을 발하는 이 기능인데 상당할 것 같고, 저는 이 헤드룸 공간감도 상당히 여기 한번 비춰봐 주시면, 엄청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인데도 좋습니다. 승차감 엄청난데요? LCD가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일단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넓다. 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거 듀얼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싱크를 안 맞추면은 내가 따로 터치네요. 예, 여긴 터치고 여긴 직관이라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싱크를 맞추면 좌우 이제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 기능 아실 테고, 뭐 이런 거는 버튼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데이터까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았다. 그랜저랑 똑같이 생겼네 키가. 네, 그냥 얘는 그랜저의 약간 막내 동생급이다. 그리고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섹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버튼시동 좋고. 요거는 어때요? 요 칼럼 기어? 요새 이거는 다 이제 현대 그 트레이드마크 아닌가요? 다 요새 네. 그러고 경기사도 그렇고 이거. 패들시프트 한번 쫙 써봐 주실래요? 패들시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주행감 상당한데요? 근데 소리가 많이 안 나요. 하체 소리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네. 그 특유의 그 도로 소리가 원래 올라왔잖아요. 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중접합 차음유리잖아요. 보면은 지금 유리가 두 겹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홈이 있네요. 지금 옆에 화물차가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올려보시면 아예 안 들려요. 지금 네, 진짜. 에어컨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와,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저는 아까 사운드 잠깐 들어봤거든요. 사운드를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켜봐 주세요.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지금 요 자리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볼륨감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난한 무난합니다. 정도고, 센서들이 요거는 이제 뭐 온도를 감지해주는 센서, 빛을 감지해주는 이런 센서들도 다 있고, 전면에도 안전 충돌 센서가 밑으로 이렇게 번호판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지금 공조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요거 이제 누르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서도 뭔가 엄청 많은 기능들을 제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차체. 예, 인포테인먼트 자체도. 돌아가시면 다 할 수 있죠. 네, 별의별 거를. 껐다 켰다 하시죠. 주행 안전도 이렇게. 이게 너무 아쉽다.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차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가시는 게. 그렇죠.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대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다들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그쵸? 네, 다 풀옵션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넉넉히 1, 2년 정도 대배차를 남으신 분들은 지금 계약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좋은데? 뉴라이즈 없지 않나요? 네, 뉴라이즈 없어요. 네. 더 뉴 그랜저도 이거 없어가지고. 더 뉴 없어요. 네. 지금 GN7은 있죠? GN7이 있어요. 자, 패들시프트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들시프트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김은호 부장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들시프트는 뭐 어차피 양쪽 날개 있으니까요. 네. 자, 쫙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차분히 알려주시죠. 일단 해서 네. 밟아도 이제 안 가죠. 잡고요. 이게 안 가요. 네. 밟아도. 자, 2단 올리시면 2단. 수동총 이렇게 더 가고요. 네. 오른쪽 3단 올리시면 당긴 거죠? 거의 한 70km까지 스무스하게 갑니다. 네, 오른쪽 당긴 거죠. 네. 다시 한번 당겨봐 주시죠. 모두 누르면 4단. 4단. 현재 4단이고요. 네. 그 다음 5단 밟으면은 앞에 5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하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기어 노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이제는 뭐 기어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뉴라이즈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기어봉에 손 올릴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거 D컷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D컷 아니죠. D컷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D컷인데. 네, 5, 6와 같은 핸들이다. 요즘 이런 거를 또 현대에서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렇죠. 핸들 커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핸들 엄청 조그만하네요. 네, 핸들 커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어차피 없을 것 열선 핸들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열선 네. 핸들 때문에 네.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장갑도 많이들 끼시잖아요. 기어봉 이렇게 딱. 이번에는 크루즈 컨트롤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네요.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에요? 네, 차선 간격이 없잖아요. 크루즈 여러분 누르고 버튼 세팅하는 거 아시죠? 왼쪽 위 버튼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아래로 내리시면 내리면 세팅이 되고, 풀 때는 브레이크 밟거나 저 버튼 다시 한번 누르면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꺼지고. 보통 80으로 많이 세팅을 해놓고 다니는데, 문제는 이거 세팅할 때는 여러분 하위 차선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1차선에서 여러분 욕먹어요. 작살나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뭐, 네, 아무것도 없이 네. 네, 밟지 않은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것도 고속운전할 때 또 편합니다. 아, 너무 조용한데요? 그냥 뭐 어차피 이 차가 자가용 모델이 또 있긴 하지만, 야, 택시가 이렇게 좋아졌나? 계속 연신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시동 버튼 시동입니다. 네. 와. 일단은 뭐 압도를 하네요. 그쵸? 네. 자, 클러스터 먼저. 이 연결된 약간 V자형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가 클러스터고 여기가 뭐 공조장치라고 할게요. 이 스크린이 들어와 있고, 이건 다 터치식으로 누를 수 있는 거고요. 왼쪽 위는 아까 달릴 때 크루즈죠. 스마트 크루즈고, 스마트 크루즈 누르자마자 왼쪽 밑으로 딱 내리면 30km 이상이 되면 돼요. 30km 이상일 때 네. 되고, 그 왼쪽 두 번째 위는, 이거는 이제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이제 변경할 때. 그쵸, 다른 정보를. 거를 보고 싶다. 뭐 키로수, 타이어 공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위아래로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다 바뀌게 돼요. 다 바뀌게 되고.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옵션 좀 들어가신 분들은 저 화면에서 요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스마트 센스를 어떤 걸 넣고 빼는 건지를 또 조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 밑 아래 버튼은, 이거는 이제 핸들 자율 보조고요.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핸들 모양 뜨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핸들을 자동으로 도로에 네. 맞춰서 네. 운행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고. 네. 요거는 어떤 모드일까요? 모드는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모든 네. 차에 있는 이제 뭐 FM 넘어갔다 AM 넘어갔다가는 그렇죠. 이제 뭐 미디어 키죠. 쉽게 그쵸. 얘기해서. 요거를 이제 변경해 주는 네, 거고. 변경 키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음성.
네, 블루투스 음성. 누르시면은 얘기하면은 뭐 네. 내비 같은 거 쓰실 때 목적지 말씀하시면 돼요. 블루링크가 이 차가 이제 소나타에도 택시에도 들어왔다. 그렇죠. 블루링크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블루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어플 블루링크 다운 받으셔가지고 시동 끄고 켜고를 이제 원격으로 네. 조정할 수 있고, 가입을 하시면은 블루투스 내비로 해가지고 네. 음성인식도 방금처럼 쓰실 수 있고. 그쵸. 시동을 껐다 켜는 걸 아마 그렇죠.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공조장치를 껐다 켰다 원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편하십니다. 겨울에 특히나 추울 때. 네. 그리고 지금 요 버튼이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블루링크 호환 버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SOS도 블루링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긴급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현대 직원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사전 블루링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로 왔으니까 잠깐 들어가자면 요거는 눌리는 줄 알았더니 요게 또 안 눌리더라고요. 네, 요것만 이렇게 눌러지고, 그다음 요거는 전체 불이 다 들어오는 건데 특이하게도 LED 등으로 실내등 들어왔고요. 요거 눌러놓으면은 문을 열었을 때 그렇죠? 자동으로 손님 등이 껐다 껴지는 거고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선바이저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왔는데, 선바이저 버튼 옆에 요 버튼 좀 특이하더라. 요 버튼 새로 생겼어요. 그쵸? 화장하시라고. 화장을 지우는 여자. 자, 지금 보면 네. 왼쪽에 뭐가 있죠, 부장님? 키로수가 있네요. 그쵸. 왼쪽에 속도가 있고, 속도, 그 다음에 RPM. 97km 남았다는 건 나와 있고, 오른쪽에 RPM인데 네. 설정 누르고. 네, 처음에 설정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으신데, 화면 구성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화면 구성 누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름이 클러스터죠. 네. 네, 클러스터 누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테마 선택. 네. 그럼 이제 여러 드라이브 연동은 지금 어차피 A랑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똑같이 뜨는 거고요. 네. B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일단 바뀌어요. B는 색상을 바꿨고. 네. 그리고 C도 색상이 바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다. 지금 적용이 안 되네요. 왼쪽. 왼쪽이 그냥 속도에 익숙해하셔야 될 것 같고, 오른쪽은 RPM으로 그냥 써야 될 것 같지만, 장점은 우리가 키로수 남은 게 엄청난 장점으로 들어와 있고, 네.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여기서 다 조작을 할 수 있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내비로 다 되죠. 자, 그럼 요 버튼 두 개 있는 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라디오나 미디어 같은 거 이제 껐다 켰다 하시는 키고요. 네. 같이 이제 볼륨까지도. 네, 되고, 오른쪽 거는 이제 채널 변경하실 때 네. 하는 키고, 한 네. 번 더 누르시면은 기능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비를 이쪽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저도 지금 뭐 덱스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여기로 많이 이제 올리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요런 거 요즘에 젊은 분들 많이 쓰시나요? 덱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덱스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거나. 매다기도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카카오톡도 올리고, 여기 그렇죠. 팀앱도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 쓰면 되는데, 요거 순정 내비 어떨까요? 순정 내비 일단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네. 무선으로 안 되네요. 그 택시형 지금 그랜저 나오는 거는 안드로이드 무선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이제 선을 꽂아야지만 되는. 네, 것 되는 같고요. 거라서 네.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네네네. 그럼 거치대를 우리가 아직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네. 거치대는 요즘 또 여기도 뭐 지지하는 것도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 어찌됐건 팀앱을 쓰시려면 따로 핸드폰을 써야 되는 좀 단점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요 차 같은 경우는. 네. 여기 공조 버튼 보시면 다 누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싱크는 누르면은 요거 좌우 동일하게 하는 거고, 이게 불 안 들어오면 나만 독립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엉덩이 뜨겁게 하는 것만 들어와 있고, 열선만 들어와 있고, 네. 통풍은 안 들어와 있다.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버튼들 들어와 있고, 요거는 누르면은 데이터 전송까지 같이 되는 거, 요거는 충전만 되는 거 두 개 들어와 있고, 여기는 C가잭 들어와 있고, C타입 단자 두 개 들어와 있는데. 너무 달아. 달아요?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당뇨 환자 먹는 거예요. 네. 당뇨 환자 먹는 건데 당뇨는 모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더 첨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메다 작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게 하이패스가 없단 말이죠. 네. 메다 작업 어떻게 지금 연구 중인지, 제가 어제 우리 2개 정도 고민했잖아요.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네. 어쨌든 이 차량은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 공간으로 미터기가 들어가야지 네. 배선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실 것 같고, 하나하나 방법은 여기 이제 윗부분 있잖아요. 네. 이쪽 윗부분에다가 미터기를 붙인 다음에 네. 배선이 이제 이쪽으로 네. 나가는 방법. 대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C타입 단자들 있죠. 네. 이 C타입 단자들을 못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시가잭이 있어요. 네. 여기다 시가잭을 설치해서 네. 3구짜리를 쓰는 거예요. 3구째.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네. 충전기는 이쪽에서 쓰고 여기를 아예 네. 이제 방법이 있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 공간이 좀 넓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싫으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하시고 네. 쓰시면 이 공간은 일부는 쓰실 수 있을 텐데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를 이제 사실 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오케이. 네모나게. 그렇게 하시면은 선이 이렇게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 공간을 조금은 네. 쓸 좀 수가 눕혀져야 되겠네요. 네, 최대한 눕혀서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손님들이 보기에 시인성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겠다. 네. 어제 물어보니까 한 7대3 정도로 여기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구독자님들이. 이 키가 있어야지 음.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살려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있긴 네.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선입니다. 네, 최선이고 계속 또 좋은 방법이 아마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글로브 박스는 조금 작아지긴 했네요. 좀 깊어지긴 했는데 좀 네. 뎁스가 조금 얇아진 이게 더 듯한. 아래로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더 안 내려오고 그죠? 조금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중앙 콘솔 박스 부분을 보시면 좋아요. 요런 공간도 지금 생겼고 여기 직관 버튼이 지금 4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스포츠, 에코. 아, 저 에코 너무 좋다. 에코를 써야지 우리가 또 가스가 또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마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요 P 버튼 그거는 이제 후진하실 때 파킹하실 때 네. 소리 나게 그죠, 소리 나게 하고 안 나게 하는 걸 네. 여기 좀 껐다가 빨간불 보여야 돼요. 이게 뭐 꺼도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다시 세팅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근데 오토홀드 버튼 누르면 네.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왔죠? 여기. 좋아요. 오토홀드 버튼은 저기 계기판에 오토홀드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후진했을 때 뒤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여기도 아까 물체가 표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중앙 콘솔 박스는 안에 깊이 좀 보시면 좀 작아졌다. 네, 그러네요. 콘솔 박스 네. 좀 원래 뉴라이즈는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었거든요. 좀 작은 거 아쉽다. 네. 어차피 승용 모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요게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팔꿈치 한번 쫙 대봐 주실까요? 네. 괜찮은데요? 따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원래 여기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네, 이게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고. 여기에 또 조그만한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보시면 또 알뜰살뜰하게 또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어 포켓의 공간은 기존 뉴라이즈하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문을 이렇게 한번 잠갔을 때 문 한번 잠가 봐 주실까요? 네. 한 번 열면은 두 번 열면 열리고. 뉴라이즈는 약간 투박함이 있는데 얘는 전혀 투박함이 없다. 되게 부드럽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셔야 된다. 앞으로 뭐 지금 25,0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1, 2년 후에 이 차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역대급이고 역대급 가격에 역대급 구성에 택시에 그동안 깡통 모델에 없었던 소나타 프로에 나오는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서 DH 형태로 DT23이라는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계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현대택시미터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장판 시공, 네. 그런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시한 소나타의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시죠. 소나타의 하부 여러분 궁금하셨죠? 하부 한번 쫙 한번 비춰봐 주시죠. 네, 밑에서도 한번 쫙 한번 여러분 앞으로 쭉 한번 걸어서 앞에까지 쭉 걸어가셔요. 머리 조심하시고. 일단 이 하체가 네. 알루미늄 쪽을 많이 썼고요. 알루미늄을 썼다.
그게 무슨 뜻이죠? 더 차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알루미늄을 쓴 거고요. 지금 1460kg더라고요. 네. 차체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썼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부가 크게 뭐 바뀐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특별히 바뀐 건 없네요. 아, 특별히 바뀐 건 없고. 연료 탱크가 이제 네.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쵸. 연료 탱크가 뒤로 왔기 때문에 여기 연료통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64리터짜리 본배 들어와 있고요. 마우라도 이 코팅이 됐다고 해야 되나? 스텐이죠. 스텐으로 이렇게 나왔고 쇼급쇼바나 로어암 이런 것도 뭐 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가 어떤 물이죠? 배기가스고요. 배기가스. 연소하면서 네. 연소가 잘 될수록 물이 네. 많이 나와요. 연소가 잘 된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이 구멍은 네. 이게 물이 생기면은 이게 네. 겨울에는 얼어요. 그렇죠. 네. 배기가스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시동이 꺼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네. 뚫어놓은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뭐 눈 올 때 뭐 코팅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런 것도 예민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이런 데는 네. 코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코팅 돼 있고, 이거는 그냥 철판이기 때문에 요런 데는 그냥 철판이니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여기 개인 택시들 많이 오시나요? 네.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뭐 하체 작업도 많이 하고요. 하체. 엔진 네. 오일 작업도 많이 하고 엔진 오일. 예. 그런 작업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서울은 이게 가기 전에 네. 대동 공업사라고 있습니다. 네. 됐어. 잘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네. 사장님이시죠? 네. 이렇게 생기신 사장님 오시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게 앞으로 이 소나타가 계속 나올 거니까 네. 미리 또 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 정비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안의 이슈 네. 정말 이슈였어요. 완전 이슈였죠. 지금 뭐 아직도 나오냐 마냐 핫해요. 25,000대가 법인택시 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 혹시라도 제가 빠뜨렸거나 안 된 것들이 있다면 향후 팔로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거 뭐라 불러야 되죠? 소나타. DH로 부르는 게 제일 낫죠. 그쵸. 택시로. 그쵸. 다. 정식 그렇게 명칭은 DT23이지만 그렇죠. 소나타 DH 택시 우리 저와 같이 리뷰해 보셨는데 총평. 네, 궁금합니다. 우리 그동안 아. 많은 모델들 리뷰했잖아요. 네. 총평 궁금하네요. 확실히 지금까지 소나타 중에서는 넘버원이다. 넘버원.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가격 그랜저 뺨칠 정도까지 왔다. 네, 진짜. 그랜저가 거의 3천만 원대인데 풀옵션 2,300만 원대가 그랜저 뺨칠까지 올 정도면 이거 그랜저 유저들도 다 소나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럴 생각도 수 있을 들고 것 같아요, 여기다. 그만큼 이 차는 좋아졌고 역대급이다. 네. 역대급의 섹시함까지 더했다. 그래서 다 더했죠. 이거 계약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아예 그렇죠. 네,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 차를 갈아타려고 이제 준비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참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차가 없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는데 현대 너무 고맙고 우리 택시인들이 정말 소나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분신처럼 생각했는지도 현대에서도 많이들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알죠. 얼마나 그쵸? 원하는지. 그치. 얼마나 우리 택시인들이 네, 소나타를 수치로 원하는지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알 이제는 알았으니까 네. 소나타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맞습니다. 갖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았으면 여러분 가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 개인택시였습니다. 네. 갈수록 더 방송이 느리셔가지고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의 모든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